그래서 60년도에서 2020년까지 쭉 한눈에 보는 주상복합 견천사를 좀 알아봤는데 2015년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자 기준으로 그 전용 면적을 계산하는 그 방법이나 단위들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면적이라 하면 전용 면적 플러스 이제 주거 공용 면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주거 공용 면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할 때 분양가에 이제 산정하는 부분의 면적이 있습니다. 네. 주거 이제 공용 면적에도 아파트에 분양을 할 때 지하 주차장은 우리가 분양가에 포함을 할까요, 안 할까요? 포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분양가에 포함을 할까요, 안 할까요? 포함이 되죠. 네, 포함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전용률의 차이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이제 발코니 면적이 이렇게 있죠. 네. 이게 이제 아파트인 경우에는 요거는 분양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럼 그 안쪽에 있는 방, 거실, 요 바깥에 있는 계단 면적, 네. 이러한 것들. 서비스 면적은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계약 면적이 안 들어가요. 공급 면적이라면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여기에 주거 공용 면적에는 아파트, 계단, 복도 요거를 이제 더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공급 면적이야. 그리고 기타 공용 면적이라 하면 단지 내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또는 뭐 이렇게 부대시설로서 요새 뭐 휘트니스, 수영장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런 게 이제 기타 이제 공용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경비실하고 기계실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분류가 그거는 아니죠, 이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게 있고요. 네.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기타 공용 면적에도. 아, 그렇습니까?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물탱크실이나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전기실, 뭐 이런 기계실, 경비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이제 공용 면적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아, 예. 그밖에 공급 예. 면적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 면적이라 하면 네. 공급 면적 플러스 기타 이제 공용 면적 뭐 네. 이게 포함이 된 게 이제 계약 면적으로 들어가는데 실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전용 플러스 주거 공용 이래가지고 네. 전용 면적에 아파트의 계단 복도 요 면적이 분양 면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아, 네. 예.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 아까 지하 주차장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계산 방법이 틀리다고 예. 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역세권에서 공급되고 있는 아파텔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아파텔은 사실 용어가 만들어낸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오피스텔이죠. 이걸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공급되어서 잘 아실 건데 요새 이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즉 실수요자들이 투룸 이상의 주거 용도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 주거용 네. 오피스텔 투룸 이상. 이걸 이제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아파트 59회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 발코니 면적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요.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없어요. 다 전용 면적이야, 그냥. 일부러 이제 서비스 면적 발코니는 만들 수는 있겠죠. 네. 지금 이 그림에서 만약에 아파트가 서비스 면적으로 빠져 있는데 오피스텔에서 발코니를 만들었어, 이렇게. 만약에. 네. 그러면 이것은, 포함해서 계산하겠군요. 이거는 전용 면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에서는 서비스 면적을 만들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 84회배가 아파트 59회배와 면적이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 59회배짜리가 3억을 한다. 그러면 오피스텔 84회배가 3억이다. 만약에 똑같은 3억이다. 면적은 같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전용 면적 대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아파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전용 면적 대비 분양가를 따지게 되면 75% 정도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750. 그죠? 근데 가격은 네. 싸나 사용되어지는 면적, 가져오는 면적은 많은데 사실은 아파트 59회배하고 면적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양 면적을 산정을 할 때 네. 주변 시세 아파트의 오피스텔 가격을, 아파텔 가격을 보통 한 75%, 뭐 65에서 75%로 보고 사업 수지 분석을 저희가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런 이유군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리된 이제 내용이네요. 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이제 법 받기 전에는 중심선 이제 치수라고 그래가지고 면적을 잡을 때 벽과 벽의 내력벽의 중심선 치수로 해서 전용 면적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이게 벽 두께가 뭐 40cm다. 그럼 20cm는 전용 면적으로 해서 면적을 산정을 했는데 사실 벽 두께 이거는 사용되지 않는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실사용하고 있는 안목 치수로 네. 이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먼저 됐고 나중에 이제 오피스텔도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도 안목 치수로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도면이 나왔습니다. 도면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투룸이네요, 그죠? 네. 요게 이제 역세권 이제 복합 사업이나 역세권 고밀도 역세권의 실수요자 투룸 이상의 이제 오피스텔 네. 뭐를 주로 이제 이러한 평면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 거실, 룸 이렇게 3베이로 되어 있는데요. 네. 현관 들어와서 욕실 있고 주방이 있고 보일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멘션 수치를 표시를 할 때 벽에서 이렇게 중심선으로 해서 단열재 중심 요걸 이제 중심선이라 하면 이게 중심선 치수가 10330이죠. 예. 요거는 이제 면적 계산할 때는 안목 치수. 네. 예, 이렇게 이제 저는 계산을 한다라는 거 오늘 좀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네.